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양지수는 엇갈린 양상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시장의 방향성들을 파악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마감 30분 앞두고 지금 시장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실 텐데요. 오늘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젠슨 황의 기조 연설에 관한 실망감들이 시장에 드러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2%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레거시 반도체에 관한 업황 회복이 삼성전자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 역시도 포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 관한 신제품을 내놓았는데 주가의 상승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1%가량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BRE 쪽에 관한 이슈가 좀 있었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러한 훈풍을 얻어가면서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관련한 2차 전지주들도 상승하는데요. LG화학의 급등 역시도 2차 전지주들을 끌어올리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금융주들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융주들 좋은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KB금융이 1.2%, 신한지주가 1.7%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도 좋네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일제히 상승불 나타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현재는 해석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락하면서 주가 자체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셀트리온도 하락하고 얼마 전에 급등 양상 나타냈었던 알테오젠 역시도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유럽 페어마켓 앞두고 시장에 차익 실현 매물들 쏟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추가 모멘텀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BOJ 회의 결과가 났는데요. 금리 동결로 다시 한번 시장에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장 흐름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2부도 출발합니다. 네, 오늘 마감 시장도 저희와 함께 보시죠.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시장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잠시 뒤에 오후장 주도 섹터 통해서 시장 전략들 잡아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저희는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쪽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고 또 이사님이 또 반도체 관련해서 또 전문가이시니까요. 저희가 한번 다양한 전략 들어볼게요. 자, 6만 전자 갈 수 있을까요, 저희? 네, 갈 겁니다. 갈 건데 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지수 대형주 상세가 와야 돼요. 물론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보게 되면 58,900원이거든요. 1,100원만 오르면은 6만 원입니다. 6만 원이요. 네. 근데 중요한 게 6만 원은 안착 여부가 관건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대형주 상세가 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시장이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 선방을 할까요?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일단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수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종목 장세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도 같은 아니면 2023년도 상반기 같은 지수 대형주 장세였다라면은 미국 증시 빠진 대로 그대로 우리나라 증시도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지수 대형주 장세가 아니라 이슈라든지 뉴스라든지 테마에 의한 어떤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해외 쪽에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를 보이게 되면서 강세를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 강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수를 이제 방어를 해주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해보자면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시장의 성격이 바뀌어야 아마 좀 탄력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냐고 아마 또 질문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저 기준을 일단은 공매도 재개 시점으로 일단은 먼저 좀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작년부터 아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지금의 어떤 뉴스라든지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한 이 종목 장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2023년도 11월 달에 공매도를 금지를 시키게 되면서 저는 시장의 성격이 그렇게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뒤집어 보잖아요. 그러면 공매도를 제기를 하게 된다라면은 종목 장세가 아니라 대형주 장세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완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달 말에 공매도 제기가 되게 되면서 바뀌는지 여부를 저도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각각의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은 좀 굉장히 다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제 6만전자가 코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6만전자 달성 가능성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 네. 삼성전자 목표 주가 상향했잖아요. 이거 영향 받아간다고 보실까요? 네, 받습니다. 저는 100%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리포트를 저는 계속해서 좀 잘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확률적으로 이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기회가 좀 열렸었거든요. 자,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일단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만 원 정도로 일단 높여 잡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3만 원 정도.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하이닉스의 전고점이 24만 8천 원대라는 점을 25만 원대라는 점을 보게 되면은 그럼 하이닉스는 전고점 돌파가 안 되는 건가? 라는 물음표도 우리 한번 가져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더 선호하는 종목으로 일단은 꼽았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비중 확대,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비중 유지를 일단 제시를 했거든요.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조금 이제 바뀐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좀 같이 볼 수 있다라면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제가 보려고 하냐면은 2022년 10월 달에 나왔었던 모 기사를 한번 참고를 같이 해보고 싶거든요. 2022년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빙하기가 끝나간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22년 10월 달에 지금 여기 또 화면이 끝에 잘려서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모건 스탠리의 변심 해가지고 한국 반도체 사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서 모건 스탠리가 이때 당시에 2022년 10월 달인데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89,800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6,000원에서 6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사님 뒤에 이거 뒤에 나오네. 띄웠습니다. 네. 왜 말씀 안 해주세요? 저 계속 방금 여기만 제가 마법을 부려서 한번 띄워봤습니다.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저 확 떨리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자, 조금 전에 봤던 것도 한번 참고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요 부분 보시면 돼요. 요 보시면은 이제 모건 스탠리는 이제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더 선호하는 종목으로 꼽았다.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2022년도 10월 달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빙하기가 끝나간다라는 48쪽짜리 보고서를 발간을 하게 되면서 전기전자, 아시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주위에서 매력적으로 일단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세요. 모건 스탠리는 아시아 전기전자 최선호주로 SK하이닉스와 대만 TSMC를 꼽았다. 자, 요게 언제냐면은 2022년 10월 달입니다. 아주 옛날이네요. 그죠? 2022년 네. 10월 달입니다. 네. 요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신 바와 같이 최선호주를 SK하이닉스를 꼽았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2023년도, 2024년도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많이 올랐죠. 13만 원을 돌파해가지고 네. 여기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차트가 안 나가는군요. 죄송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이닉스가 24만 8천 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4만 8천까지 갔었는데 이런 과거의 사례를 그러니까 2022년도 사례만 보더라도 모건 스탠리의 어떤 리포트를 참고해야 할 만한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건 스탠리가 이제는 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자를 픽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도주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반도체 납품을 섹터에서. 했나요? 네?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나요? 아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네. 엔비디아 물론 그 다운그레이드로 납품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선단 공정은 제가 봤을 때는 못할 쉽지 거라고 않다.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TSMC, 엔비디아, 하이닉스 이 트라이앵글을 제가 볼 땐 깨기가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앵커님도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선호하는 브랜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거나 막습니다.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이렇게 또 안 받쳐주네요. 네. 아무튼 네. 뭐 사람마다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럼요.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거고 여성분들은 대표적으로 백이 될 수 있을 거고 네. 한데 선한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 선한 브랜드가 있는데 굳이 다른 걸로 브랜드 체인지 할 이유가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에 반해서 좀 더 많은 베네핏이 그러니까 이익이 없다라면은 굳이 브랜드 체인지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해를 좀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쉽게 시켜드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굳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쳐두더라도 이 호환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전력, 뭐 발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테스트를 거쳐야 되거든요. 지금 블랙휠이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출시가 지연되고 있죠? 발열 발열이요. 문제 때문에, 그죠? 네. 그러면은 이 브랜드 체인지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품을 바꿨을 때 발열을 포함한 호환성 검증을 또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굳이 엔비디아가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TSMC. TSMC와 삼성전자는 경쟁자입니다. 굳이 삼성전자를 납품을 하는 걸 합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근데 약간 얘기가 다른 쪽으로 샜는데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왜 삼성전자를 이번에 선택을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얘기가 잘못했네요. 제가 가면은 빠르게 좀 잡아주세요. 네, 아니, 한도 끝도 없이 가가지고. 그게 제 역할이니까 제가 잡아왔습니다. 네. 이번에 네. 주목한 부분은 감산하고 AI 발 수요. 근데 감산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작년부터 낸드 쪽 같은 경우는 감산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 AI 발 수요예요. 우리가 그동안 AI 발 수요를 얘기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엔비디아, SK를 바라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픽을 했다. 그러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물론 엔비디아를 비롯한 어찌 보면은 그 고성능의 AI도 주목을 하고 있겠지만은 이제는 트렌드적인 측면에 봤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했지만 가성비 AI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삼성전자 좀 픽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감산 얘기가 나왔는데 감산은 고성능 반도체라기보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거시 쪽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최근에 낸드도 그렇고 그리고 디램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 가격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면 이 범용 반도체 이 부분이 좋아지게 되면서 이게 매출로 잡히게 되고 실적이 잡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실적이 잡힐 때 그 좋아지는 폭이 삼성전자가 더 클까요? 하이닉스가 더 클까요?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네. 그동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쪽 같은 경우에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HBM은 원래 좋으니까 하이닉스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범용 반도체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쪽이 좋아지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 그러면 범용 반도체 부분에서 좋아지는 폭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마 그런 연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를 좀 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이사님께서는 제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자주 들었어요.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그때마다 좀 그래도 하이닉스 쪽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나요 혹시? 그랬나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무조건 하이닉스를 네,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하이닉스라고 하이닉스.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네요. 그 다른 쪽에서는 올해는 삼성전자 바뀌었다고. 바뀌셨어요? 네. 마음 변하셨네요? 네네, 바뀌었다고. 그 부분은 이제 브로드컴 플러스 에이직 때문에 올해 들어서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HBM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45%가량이 엔비디아 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이닉스가 장기한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쪽을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브로드컴 쪽으로 메인 공급사를 잡기 위해서는 노력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쪽 LG 시장만 잡아도 전체 엔비디아의 매출의 2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것만 잡아와도 제가 봤을 때는 HBM 부문의 어떤 실적 개선은 상당히 클 거라고 봐요. 거기다가 범용 반도체까지 좋아지게 된다? 그러면은 HBM은 모르겠지만 지금 메모리 쪽에 하이스에 뺏겼던 그 자리를 다시 뺏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달리 하이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사님 또 올해 들어서 조금 더 기조가 바뀌셨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 마무리해보고요. 네. 두 번째 주도 섹터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 열어볼 텐데요. 음식료 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삼양식품 주가가 물론 이제 조정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 있긴 했었지만 굉장히 계속 올라가기도 했었고 네네, 다른 그렇죠. 식품주들도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음식료 얘기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삼양식품 거기다 스프 원재료 납품하면 S&D 요 얘기만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을 포함한 최근을 보게 되면은 농심을 필두로 해가지고 음식료 섹터가 바닥권에서 조금씩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 농심 같은 경우는 5.1%, 뭐 오리온 같은 경우 4.7%, 막 SP 삼립 같은 경우 2%까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음식료 섹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만드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과 수요 이 두 가지를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수요 쪽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K푸드, 뭐 K자만 들어가면 열풍이 불잖아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불닭볶음면 매워서 그것만 은어는 못 먹거든요. 그 데리야끼 맛도 나왔습니다. 네, 덜 그렇다고 매운 하더라고요. 네.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또 이제 TMI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짜파게티랑 이렇게 약간 이렇게 믹싱을 두 개 섞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중간을 시켜요. 네. 먹는데 데리야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TMI시네요. 네. 데리야끼 한번 계속 얘기 들어볼게요. 네. 먹어볼게요. 그래서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음식료는 내수주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은 상해식품만 보더라도 해외 쪽에서 매출이 얼마만큼 많이 발생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수주라기보다는 수출주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해외 쪽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수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자, 여기는 비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재료 가격이 어쨌든 작년 하반기에 계약을 맺었던 선도거래 포함해서 운송까지 보게 되면 6개월 정도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원재료 가격 인하 이런 것들이 또 마진을 넓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항상 이제 농심이 이렇게 제품 가격 인상을 스타트를 끊는 것 같은데 농심이 이제 제품 가격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신라면 이제 950원에서 이제 1,000원이 소비자 가격이 1,000원이 되는데 이 제품 가격 인상 많이 팔리고 제품 가격까지 인상을 하게 되고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진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마진이 좋아지게 되면은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 실적 효과가 작년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뭐 오리아니한지 농심 같은 경우는 올해 반영이 될 거고 사인식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는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일단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아지는 게 아닌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 3월 6일 날 농심이 이제 제품 가격 인상한다 얘기가 나왔을 때 이때 그냥 단기적으로 끝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역시 이슈 테마 장세다 보니까 이런 게 단발로 끝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단은 음식료 섹터가 일단은 분위기가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가 일단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식료 쪽에 관한 계속되는 시장 흐름들도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특징주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장마감 특징주 어떤 흐름들 좀 이어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오후장 주도 섹터 이야기 나눴는데요. 내용 한번 정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마감 전 특징주 저희와 함께 자세히 전략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은 그런 기업들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특징주는 HLB 쪽 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나와주고 있어요. 알테오젠도 그렇고. 근데 HLB는 너무나 주가의 급등락이 좀 심한 느낌이 들고 네. 내일인 걸로 압니다. FDA에서 이제 승인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주가 왜 이런 흐름 보여주고 있을까요? 네. 사실 그런 것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업종 분위기.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에 대한 업종 분위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실례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제가 바이오 같은 게 계속 맛집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바이넥스를 대장으로 항상 말씀드렸는데 그때였던 바이오 섹터 분위기와 최근에 했던 바이오 섹터 분위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JP모건 헬스케어를 항상 말씀드리면서 이제 업황을 보라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자, JP모건 헬스케어도 항상 연례 행사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슈가 되고 어떨 때는 이슈가 안 돼요. 근데 그 차이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과거에 들었었냐면은 지금의 업종 분위기. 지금 만약 바이오 업종 분위기가 괜찮다라면은 이 업종 분위기 속에서 뭐 임상 이슈라든지 아니면 학회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드라지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게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에스모. 요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학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관련 종목들이 뭐 ABA 같은 것들도 부각이 되고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가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했던 분위기에 비교해 보게 되면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그게 첫 번째 원인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측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게 선방이 되느냐 아니면 안 됐느냐, 우리는 그것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리버세라닙 병용요법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부터, 죄송합니다. 2023년 12월 달부터 2024년 3월 달까지 HLB가 주가가 12만 9천 원까지 상승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때 병용요법에 대한 기대감은,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영향력은 아마 그때 좀 끝이 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 반응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HLB 같은 게 노이즈가 좀 있었잖아요. 노이즈가 있게 되면서 3월 10일 날 장중에 21%가량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원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어찌 보면 업종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일단은 바이오가 주도 섹터라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고, 그리고 리버세라닙 병용요법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장애 같은 게 충분히 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낮은 게 아닌가? 없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업종의 분위기를 파악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내일 HLB 쪽에 관해서는 결전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양철강 살펴볼 텐데 이게 또 주가의 흐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참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사실 조금 이제 질문을 받게 되면 살짝 당황스러워요. 이거는 수급적인 요인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저도 당황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동양철관의 네. 캔들 색깔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앵커님 의상과 네. 똑같은 색깔이 양봉. 네. 양봉 색깔인데, 글쎄요, 지금 업황적으로는 설명할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동양철관 외에 슈트리라든지 그리고 화성밸브라든지 뭐 하이스트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게 되면 제가 어떻게 이제 LNG와 엮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딱히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업종 영향은 아니다. 그러면 수급적인 요인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거래 정지가 되고 있고 지금 거래 정지가 들어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려감에서 주가 좀 하락이야 정상인데, 이 거래 정지가 도리어 이제 소위 말하는 품절조 같은 현상을 만든 게 아닌가라고 저희 내피셜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수급 현상 때문에 아마 동양철관이 이런 급등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어쩔 네. 수 없는 게요. 사실 눈에 보이는 뚜렷한 뭐 호재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일정적인 부분들이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걸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분들한테는 솔직하면서도 도움되는 전략이었을 것 같아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내일장 전략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상승하고 코스닥이 크게 좀 하락을 하잖아요. 1%가량. 네네. 근데 이제 미국 증시와 또 다른 흐름들이 있는 것들도 궁금하고요.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아직까지 뭐 전략은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서두에 지수 대형주 장세가 아니라 이제 이슈에 의한 장세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 테마에서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가 돌 겁니다. 오늘 낸드 쪽하고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HM 이런 것들도 강세인데 어제 쉬었고 이 거래일 전에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강했었던 섹터인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이는 아마 음식료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방산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상승이 좀 지속적으로 좀 길게 한다라기보다는 뭐 두더잡기 식으로 계속 퐁당퐁당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할 때 추격 매수가 아니라 이틀, 3일 정도 충분히 이제 조정을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순환매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사양식품이라든지 뭐 하나로스페이스 같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업종에 대한 대응을 한다라면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충분히 이상 거래를 조정 기다렸다가 반등시 매도하는 전략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아직까지는 대형주 장세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슈의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구체적인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잠시 뒤에 수요 주식회 이어집니다. 오늘 핵심 전략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다양한 전략들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 역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감 시장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또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투자의 핵심 전략이 공개되는 수요 주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서울경제TVS의 정재훈 전문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또 장마갑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양상으로 마감됐는데요.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 마감 이후에 한번 전문가님의 분석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양시장이 조금 다르게 마무리가 좀 됐죠. 거래소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1% 가까이 하락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의 차이입니다. 외국인 쪽은 거래소 시장을 순매수를 해주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오늘도 1,700억대의 코스닥 매도가 나왔습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 지수가 밀려 내려왔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고 상승 시도가 나와주고 있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이에요. 나스닥 시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스닥도 제법 많이 밀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동시만기일입니다. 그 전후까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 이후에 나스닥 시장도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겠나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섹터별로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쪽 강했었고요. 2차 전지 쪽 강했고 음식료 쪽 섹터가 강했습니다. 테마는 순환매로 계속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체크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조선 쪽하고 방산 쪽이에요. 일단 방산 쪽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인데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의 변동성이 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4월 달에 됐을 때 이 섹터가 변화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3월 동안에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닝 시즌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매도 재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어닝 시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업종이라든가 섹터라든가 아니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매도 쪽 같은 경우는 사실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월봉상의 이격이 좀 과다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는 우리 시장은 어닝 시즌과 공매도 대비를 필수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조선주 쪽에 변동이 있다는 건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우리가 예고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서 큰 틀로 시장 전략 앞으로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또 수요 주식회 하이라이트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볼 텐데요. 자, 오늘 어떤 주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실적 시즌 개막됐습니다. 장밋빛 전망이 진해질까요? 글쎄요. 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가 주가가 제법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같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우선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서서히 좀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우선 반도체 쪽에 있어서 낸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거기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 쪽에 있어서 HBM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레거시 쪽에 있어서의 가격 인상 그리고 HBM이 진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익성 개선 그리고 오늘 주주총회에서 보게 되면 HBM에 대한 부분들을 2배 이상
매출을 올릴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좀 사과를 좀 했었어요.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과를 했었고 거기에다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들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실적에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파운드리 쪽으로 한번 볼게요. TSMC 쪽하고는 경쟁을 해서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좋은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고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4나노 쪽에 있어서 파운드리 수율이 80%를 돌파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상업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경쟁력을 서서히 갖춰가고 있다라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눈에 띄게 바뀐 부분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은 8개월 동안 삼성전자를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3월 중순 동시만기가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 이제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까지도 함께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즉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자 이제 다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주가는 바닥권역을 탈피해줄 시기가 왔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를 끌어내린 거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와 줘야지만 지수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6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올 거고 6만 5천 원에서 6만 8천 원 이 자리대까지는 우선적으로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는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좀 많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소부장 섹터를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못 올랐어요. 네, 하이닉스 계열 쪽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의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관심을 갖고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11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죠. 마케도넨 오프. 거기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를 사기 싫다면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을 보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을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에서 발췌를 한 그런 부분들인데 첫 번째 장에 보게 되면 여러 기업들이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쪽 IT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도 있지만 아닌 기업들도 있죠. 보면 반도체 쪽을 보게 되면 에이테크 솔루션이나 원익홀딩스, 원익IPS,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만약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요 네 기업 중에 안 올라간 거 사시면 됩니다. 원익홀딩스 최근에 많이 올랐죠? 원익IPS는 올라간 게 없습니다. 레거시 쪽에서 소외를 받았었죠. 삼성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삼성 쪽에서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SNS텍 보유하고 있죠. YC 오늘 급등 나왔죠. 1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YC 같은 경우도 HBM 쪽에 있어서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 상승했었죠. KC텍이나 에로티베큐ම්, 뉴파워플라즈마, FST, DNF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고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이 이외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 반도체 종목 한 종목을 좀 갖고 가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요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면 돼요.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SNS텍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SNS텍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 5%대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 얘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다른 부분들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FST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만약에 SNS텍이 움직이면 FST도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LOT 베큐um. LOT 베큐um은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쪽에 다 해요. 클린룸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펌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LOT 베큐um도 지금 징그럽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3만 원짜리 주가가 10,000원대 초반까지 빠졌었어요. 7만 원도 깨졌었죠. 이런 기업들이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이외에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제가 다른 부분들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방송에서 아마 얘기한 부분들은 전혀 없을 겁니다. 사피엔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스펙 상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딱 보게 되면 지분 구조를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안 보여요.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안 보이죠? 네.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SVIC55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뭘까요? 삼성 벤처 투자에서 투자한 겁니다. 삼성이 투자한 기업 맞죠? 그렇기 때문에 SVIC 몇 호, 55, 10호, 70호 막 이런 게 있어요. 펀드로 조성을 한 게 그 기업들까지도 함께 맞물려서 좀 본다라면 아무래도 반도체 쪽 순환매가 나왔을 때 괜찮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로 좀 보게 되면 이제는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볼 수가 있겠죠. 반도체 쪽에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2월에 수출입 데이터를 보더라도 ISC에 대한 링 쪽 같은 경우도 일단 함께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앵커님 혹시 주식 투자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있으세요? 있어요. 아, 삼성전자 있어요. 좋은 주식을 사셨네요. 네. 제가 이걸 왜 넘겼냐면요. 네. 저 혼자 하기가 숨차서. 아, 그렇죠. 네, 많이 넘겨주십시오. 네. 언제든지.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얼굴 빨개지네. 자, 그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할 필요성은 있어요. 이제 3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 1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에요. 그러면 오늘 올라갔던 섹터들 있죠. 조금 전에 정태근 이사 나와서 얘기한 거 보니까 뭐 음식료 쪽 섹터 얘기하고 뭐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음식료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저거 업종 지수를 한번 보세요. 정고점 박스권 돌파했습니다. 음식료 섹터가 실적이 좋아요. 일단 그것만큼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 쪽 섹터도 좋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수출입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전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몇 가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원래 이 프로그램의 종목 얘기는 잘 안 하죠, 원래. 안 하긴 합니다. 그죠? 네. 근데 저는 대놓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이렇게 막 있는 종목군들을 얘기해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예시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을 사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시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보게 되면 월덱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주가가 최근 들어서 뭐 거의 3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14,000원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 차트를 보라는 게 아니라 어닝 시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의 밸류를 좀 보는 겁니다. 자, 이 실적을 한번 보세요. 매년 연마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이 월덱스라는 기업은 202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년도에 전망치가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기관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적은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주가는 반대로 빠지고 있죠.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증권사 기관 투자자들이 혹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을 뭐 리포트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만약에 했다라면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저항이잖아요. 이 저항 구간이잖아요. 그런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봐야 되겠죠? 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종목을 보게 된다라면 STI 같은 것도 한번 봐보세요. STI를 보게 되면 이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월덱스보다는 STI가 좀 더 나아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 차트는 만들어져 있고 실적을 한번 봐볼게요. 실적을 보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잠깐 역성장한 부분들이 있어요. 24년도, 23년도에. 22년도에 340억대 영업이익을 찍고 23년, 24년 실적이 줄어들었다가 25년도에 500억대 최고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STI는 26년도에 전망까지도 나와 있네요. 최고 실적이죠. 최고 실적인데 주가는 어떻죠? 못 올라갔습니다. 단기적으로 봐도 차트의 모양새는 괜찮고 긴 관점으로 봐도 괜찮겠죠. 이들 섹터가 다 반도체 섹터니까. 그러면 너는 이걸 단기적으로 얼만큼 볼래? 얼만큼 볼래?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래?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하락의 시발점부터의 절반의 되돌림은 보면 돼요. 그러면 요 하락의 절반 되돌림이니까 약 28,000원 언저리가 되겠죠. 요 자리대를 목표가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준비한 게 많은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시간이 좀 모자란 또 전문가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서 한번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고요. 증시의 필승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훈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내일 시장은 또 다른 색깔로 우리가 대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다양한 뉴스들 저희가 소화해 가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알맞는 전략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물러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